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명령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 구조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수행하는 순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조건에 따라 실행을 선택하거나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을 고르는 선택, 그리고 같은 명령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반복 실행하는 반복입니다. 첫 번째로 순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어 구조이죠. 이름 그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순차 구조의 사례는 많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사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하자면 먼저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야 하죠. 여기서는 입력을 가정해서 input으로 정의를 했지만 read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튼 두 개의 숫자를 읽은 다음에 이걸 읽어야 합을 구할 수 있으니 먼저 입력하는 거죠. 입력된 숫자 두 개를 더해서 sum이라는 변수의 결과를 저장해 두고 이걸 출력하는 겁니다. 흐름에 예외도 없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수행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력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해 출력하기입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선 섭씨 온도를 읽어야 변환을 하죠. 그래서 먼저 섭씨 온도를 읽고 여기서는 read로 기술을 했습니다. 계산식에 따라 화씨로 바꾼 다음에 이걸 변수에 저장하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면 출력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순서대로입니다. 다음 제어 구조는 조건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미리 부여된 조건을 보고 다음 작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수행 중간에 값이 결정이 되면 그 값을 보고 판단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기본적인 조건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수행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명령이 우산을 챙긴다 라고 하면 조건은 비가 오는가 정도가 될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음영이 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질문이 카레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가정했을 때 좋아하면 예 라고 쓰인 버튼을 누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 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액션이 필요한 경우를 제어합니다. 조건 구조의 사례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사례는 사례일 뿐이고요. 재미삼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건 구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목은 대학생의 과제인데요. 이렇습니다. 과제가 있는가? 라는 조건이 참인가? 라는 거죠. 아니면 우선 놀고요. 참일 때는 다시 제출이 내일인가, 내일 마감인가? 라는 조건을 살핍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놀고요. 이 조건이 참이라면 다시 현재 시간이 저녁인가? 라는 조건을 판단합니다. 참이 아니라면 역시 놀고요. 이것마저도 참이라면 과제를 한다를 수행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제어되는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순서도나 왼쪽의 의사 코드나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함축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다. 논리 연산을 이용해 정리를 하는 거죠.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혹은 아닌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을 이야기합니다. 과제가 있고 그리고 내일 마감이고 그리고 현재 시간이 저녁이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연산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면 과제를 하지만 하나라도 아니면 우선 논다는 거죠. 네. 논리 연산을 하면 복잡한 조건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어 구조는 반복입니다.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하다 보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 외우기는 뒤에 나오는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면서 곱한 결과를 말하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건 뒤에 나오는 숫자를 하나 증가시키기, 그리고 곱한 결과를 말하기입니다. 이런 걸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반복은 무한정 지속돼서는 안 되고 반복되는 횟수나 반복되어야 한 조건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우선 명령을 수행을 하다가 반복되어야 하는 작업이 정의된 지점에 도착을 하면 이후 작업이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 작업을 할지 여부를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이렇게 지정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수행합니다. 계속 지정된 횟수만큼 혹은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판단했을 때 거짓,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죠. 조건이 거짓이면 더 이상 반복을 수행하지 않고 이걸 반복되는 작업을 종료하고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반복 구조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이 카드의 제왕인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보면 제왕은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알고리즘을 읽어보면 이미의 카드를 뽑고 뽑은 카드가 찾던 게 아니면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카드를 뽑는 그런 작업을 언제까지? 카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뽑은 카드가 원하던 거라면 다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어가 되는 형식의 이해는 그림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카드를 뽑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인데 이걸 멈추는 조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찾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뽑을 카드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복은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어 구조 세 가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제어 구조를 잘 다루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더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애를 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고르는 능력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이 좋을까요?
대개는 간단한 건 느리고요. 복잡한 게 빠릅니다. 많이 고민을 해서 빠르게 처리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고르는 능력도 필요하고 상황도 볼 줄 알고 해야 합니다. 즉, 잘 만들고 잘 비교하고 잘 판단하는 능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효율성 비교를 위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뭐냐면 300페이지 책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찾는 거예요. 쉽게는 책을 펴보고 원하는 페이지가 아니면 다시 펴보는 것, 그렇게 찾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원하는 페이지인지 책을 열어서 원하는 페이지인지 판단을 해서 앞쪽으로 혹은 뒤쪽으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원하는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에서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책 이렇게 옆 모서리를 잡고 휘리릭 넘기면서 원하는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다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속도가 빠를 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죠. 그런데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하자면 페이지를 열어본 다음에 한 페이지씩 넘긴다.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를 할 수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을 해서 나눠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눠서 해결하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부수적인 작업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종류를 달리해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100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원하는 카드가 있어요. 1000장이 놓인 카드에서 원하는 카드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카드가 섞여 있어서 나눠서 해결하기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성공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1000번째 확인해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 문제에서 책의 페이지처럼 숫자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 찾는 게 쉬워집니다. 나눠서 해결하기가 가능해져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000장의 카드를 정렬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사실 문제가 가지는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해 볼까요? 만약 정렬되지 않은 1000장의 카드에서 입력받은 한 장의 카드를 찾는 문제를, 이게 이제 문제 하나인데 이거를 100번 정도 혹은 1000번 정도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렬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알고리즘의 효율성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렬을 해 놓으면 이후에 1000번의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렬을 해 두고 카드 찾는 일을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잘 고려해서 작성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